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제가 주말에 조금 유한양행 좀 좋은 이슈가 있어서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요. 오늘 일요일이고요. 시간 12시 45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일단 머크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 키트루다라고 들어보셨을 죄송합니다. 말이 지금 꼬이는데 제가 키트루다라고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거의 기적의 항암제죠. 연매출 30조 이상을 달성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증을 늘려서 연 2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트루다가 악재가 하나 떴어요. 뭐 악재라기보다는 임상 실패입니다. 아니 얘가 임상 실패하는 거랑 도대체 렉나자, 리브리반트, 유한영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궁금해하실 텐데, 자 보시면은 머크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비소세포 폐암, 그죠?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이번에 성공을 했는데 키트루다는 실패를 했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임상에 성공했으면은 그만큼 시장에서 뭐가 생겨요? 경쟁자가 생깁니다. 시장에서 경쟁자가 생긴다라는 것은, 자, 어떤 문제를 야기하죠? 매출이 줄어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매출이 8조 나오고 있는 1차 폐암 치료제 누구요? 타그리소. 자, 이 친구들의 경쟁자가 누구예요? 렉나자, 리브리반트. 이번에 임상 성공한 유한양행이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이 친구들이 매출이 8조인데 사실상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성능이 30% 이상 좋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8조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6.5조 정도의 시장을 잠식해서 잡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그리소는 1년에 8조를 잘 벌고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키트루다가 성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렉나자, 리브리반트도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키트루다가, 자 보면은 폐암과 피부암 임상 3상에서 실패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머크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 시험 867과 국소 진행성 피부 편병 세포 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630 시험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자, 비소세포암은 현미경으로 확인되는 암세포 크기가 크지 않은 폐암으로 전체 폐암의 85%를 차지한다. 피부 변변형 세포 암종은 피부 점막의 일부인 변형 세포에서 종에 생긴 것으로 비멜라닌종 피부암 중 두 번째로 흔하다. 자, 여기 보면은 867은 절대되지 않은 1기 또는 2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쉽게 얘기해서 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환자 대상으로 키트루다와 위약 간의 효능과 안정성을 비교한 연구다. 임상에서 436명의 환자들은 최대 1년 동안 키트루다와 정의체부 방사선 치료, 병인요법 또는 위약 정의체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키트루다 정의체부 방사선 치료 병인요법은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만으로는 비소세포 폐암 관련돼서 적응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죠.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용 임상으로서 키트루다를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사용하려고 했던 건데 임상에 실패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모두 위약 대비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키트루다 정의체부 방사선 치료 병원 요법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이상 반응의 비율이 높았던 걸 나타낸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키트루다 가장 강력했던 경쟁자 키트루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유한양행은 조금 더 경쟁자를 따돌리고 임상에 성공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임상 3상에 키트루다가 성공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FDA 승인 신청을 하고 하는 데까지 1년이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키트루다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널리 퍼져 있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항암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미 다 인증이 된 항암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도세포 폐암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키트루다의 그러한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성을 뚫기가 힘들 수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얘네가 실패함으로써 렉나자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쟁자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유한양행을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다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자, 이 내용에 좀 동의하신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똑같은 말이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 뭐라 그랬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다.
파는 사람 물량을 다 받아서 올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올렸는데 조정을 안 받고 위로 올라가는데 파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매도 물량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올려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4만 5천 원 구간에 올라갔을 때는 꼬리 달린 거 보이죠? 거래량 좀 나왔잖아요. 아, 여기는 좀 비싼 것 같아. 여기서 익절해야지라는 물량이 나왔는데 주가가 내려가니 나 13만 원 근처는 살만한데 라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14만 5천 원 비싼데 13만 2천 원 살만한데, 그럼 여기서 14만 5천 원도 살만한데 라는 감정이 생기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호재성 이슈가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유한양행 자체적인 호재성 이슈는 유럽 관련돼서, 그리고 일본 관련돼서, 중국 관련돼서 뭐요? 렉나자 리브리반티의 사용 승인 신청을 다 넣어놨단 말이야. 유럽, 일본, 중국. 승인되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1.6조의 마일스톤 중에서 3천억밖에 수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1.3조가 남았는데 유럽, 일본, 중국에서 승인될 때마다 마일스톤이 또 들어옵니다. 누구의? 유한양행의 첫 번째 호재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거는 이런 유럽, 일본, 중국의 승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상 키투르다가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유한양행 뭐가 된다? 호재가 된다. 왜? 매출 관련돼서 파일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키투르다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몇 전문가들이 보니까 우려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키투르다 관련돼서. 근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나가리가 되면서 조금 더 유한양행이 올라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게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려 유한양행 20만원 넘어갈 것 같다,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가는 건 우리가 욕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욕심이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가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은 상승 조정을 반복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얘가 5일선을 타고 조정을 안 받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한 번에 다 미래의 실적을 다 땡겨받아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주포들이. 그리고 시장에서 그만큼 매수세가 센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20만 원을 돌파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단기 고점 신호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올라갔을 때 다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데서 1차, 2차 분할 매도 후에 눌리면 또 사고, 이걸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그것만 기억하세요. 유한양행의 가치는요, 더욱더 높은 곳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파동의 고점과 저점, 올라갈 땐 100%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올 때 30-40% 조정을 받는다.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을 잠깐만 좀 보면, 셀트리온 왜 비교하냐 하시겠지만 셀트리온이 사실 유한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램시마 관련돼서 승인을 받고 나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죄송합니다. 제 렉이 좀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했단 말이에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한양행이 이런 구간에 좀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데 제가 봤을 때 요런데 지금 위치가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자리에, 요런 자리나, 잠시만요, 팬이 꺼져가지고, 자 보면은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 좀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슈팅에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강한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보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빠지고 21선 찍고 가죠. 찍고 21선에서 한 번 더 밀려주면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런 단기적인 조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생기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 올라가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고,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점이 17만 8천 원이고요. 이 구간의 저점이 얼마입니까? 14만 원입니다. 그럼 사실상 여기서 18만 원부터 14만 원이라고 하면 25%의 조정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간의 유한양을 봤을 때 얘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쭉 갔다가 11선, 21선이 올라오면서 눌렸다 가는 게 더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이대로 가버리면 더 오래 쉬어야 돼요. 오래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더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도 목표가 자체를 지금 일단은 보고서에서 말하는 거 13만 원, 12만 원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를 쓸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주면서 쓰는 건데 사실상 리브리반트, 렉나자가 효능이 지금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감기약도 아니고 암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시장에서 훨씬 더 많이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기면 모르겠는데 암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더 효능이 좋은 걸 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타그리소가 8조를 차지하고 있지만 요걸 많이 뺏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영업이익으로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상은 그런 식으로 12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 잡아놓은 거다. 사실상 영업이익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밸류에이션 자체가 20만 원, 25만 원 위로 쭉쭉 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쓴 거니까 우리는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성질이 자 미래의 가치를 당겨온다. 미래의 가치를 당겨온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갈 거냐면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주봉으로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돼 있다라고 하면 자 지금 위치가 우리가 자 그려봅시다. 지금 위치가 이 자리라고 해봅시다. 이 자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유한양행은 미래에 렉나자 그 다음에 리브리반트 매출 로열티를 받으면서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어떻게 갈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주가는 뭐요? 선반영돼서 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리가 여기라고 하면 쭉 가다가 조정을 받고 쭉 가다가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선반영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래 가치를 강하게 선반영 받는 부분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이 미래의 유한양행이 로열티를 다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4천억에서 5천억. 밸류에이션을 50배에서 60배 줬을 때 시가총액이 25조에서 30조. 이거에 대한 미래 가치 1, 2년 후에 땡겨올 수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미리 당겨와서 주가가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때 뭐 해야 돼? 이때 매도해야 돼요. 미래 가치를 당겨온 부분에서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우리는 매도해야 된다. 근데 한 번에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가치를 얼마나 반영받을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반영받을 때마다 분할 매도하고 눌리면 다시 사고 다시 미래 가치를 반영받으면서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를 하고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미래에 밸류에이션 55배에서 60배를 준다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적정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25조 30조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 시가총액을 어떻게 선반영받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주식은. 그럼 여기서 만약에 25조라고 하면 지금 구간부터 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죠? 이거를 선반영받아서 뭐 한다?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올라갔다 내려와요? 아직 영업이익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찍힐 때는 이렇게 돼서 영업이익이 찍힐 텐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 받아서 어떻게 돼요? 선반영 받은 부분 뱉어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영업이익과 수렴했을 때 다시 한번 미래 가치에 대해서 뭐 후보 물질을 발견해서 다시 한번 라이센스 아웃 에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임상, 2상, 3상 부분에서 좋은 효능을 보여주거나 하면 미래 가치에서 수렴을 받고 이 수렴에서 다시 한번 미래 가치를 선반영 받으면서 에로의 기대감, 그 다음에 뭐 2상, 3상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 급등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영업이익은 이렇게 성장한다 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성질상 미래의 영업이익에 대한 주가 가치를 땡겨오고 조정을 받는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주가 작전이 많은 이유가 저 유한양행 작전 절대 아닙니다. 얘네들은 진짜 최초 실력으로 올라간 애들이고 작전의 특징이 어떻게 돼요?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성공 가능성 높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주가를 띄우죠. 주가를 띄웁니다. 왜 띄워요? 성공한 미래 가치가 이거니까. 미래 영업이익이 몇백억, 몇천억이니까. 미리 어떻게 하는 거 반영받는 거예요. 작전으로. 성공할 거다 하면서.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실패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온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3상을 어떻게 한다가 3상에서 좋은 효능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감을 주면서 작전을 펼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현대사료.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얘네 알죠? 여러분들? 자, 렉이 좀 걸리는데 이 친구들 보면은 뭐요? 오레고보맙. 오레고보맙. 오레고와 관련돼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 자체가 지금 보면은 얼마입니까? 밑에 구간이. 자, 얼마요? 여기 1,000원, 1,000원. 1,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1,000원에서 쭉 올려보면 자, 17,000원까지 17배 올랐습니다. 이게 뭐요? 미래의 가치를 반영받았다. 오레고밥 성공할 거다라는 가치를 반영받으면서 17배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 주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실패하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죠. 800원까지. 그죠? 이게 바로 뭐요? 이게 바로 작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미래 가치를 반영받았을 때 이 17,000원이라는 가치는 오레고범에 성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의 가치의 끝자락이다. 이 부분에서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한양행은 이렇게 절대 안 내려가죠. 왜? 얘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갈 거예요. 어떻게? 쭉 우상 갈 거다. 하지만 미래 가치를 땡겨오고 수렴하고 다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유한양행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한양행 우리가 잡아가야 합니다. 10만원 구간부터 우리가 지금 눌리고 있지만 무조건 모아가셔야 합니다. 모아가고 올라갈 때 수익률 40% 50% 구간 달성하는 구간의 3분의 1 매도, 수익률이 80% 90% 달성하는 구간의 3분의 1 매도, 눌리면 다시 매수. 이대로 또 올라가면 이건 광기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0주를 샀다. 근데 수익률이 40%가 넘었다. 그럼 몇 프로 팔아요? 3분의 1. 333주를 매도하는 거죠. 그럼 666주가 예를 들어 남을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 수익률이 80%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다시 3분의 1 매도. 얼마? 222주를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444주가 남겠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110%가 해서 120% 됐다. 몇 주? 2분의 1 매도. 222주가 남겠죠. 분할 매도. 근데 카드 매도하고 나서 눌리면 어떻게 돼요? 눌리면 또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뭐? 매도한 돈으로 추가 매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 전부 다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유한양의 10만원부터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만원부터 우리가 내려왔을 때 유한양행 잡아야 된다. 남들이 다 팔 때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도대체 왜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면 안 되는지, 왜 지금 구간에서 놓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지.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이 올라가다 보면 많이 올랐네, 놓쳤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항상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놓쳤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가요. 또 생각하면 더 가. 근데 하필 내가 사니까 빠져. 이게 뭐냐면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받는 멀티플이 50배에서 55배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멀티플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업이익이 1,000억일 때, 영업이익이 1,000억일 때 이 회사가 50년 동안 벌 수 있는 뭐요? 50년 동안 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얼마죠? 5조죠. 이게 바로 시가총액이요. 이 시가총액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0억이 나와. 2,000억이 나와.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 돼요? 기본적인 멀티플이 50배 준다면 10조가 돼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6.5조라는 매출을 제 존슨앤존슨 얀센에서 나올 수 있다. 로열티 5% 잡으면은 3,250억에 기본적으로 유한양행이 내고 있는 매출 이렇게 더하면 4,250억. 오스코텍에 떼준다고 하더라도 4,000억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50배를 준다고 했을 땐 20조를 가져야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산이 있다라고 했을 땐 지금 가치가 11조라고 하면 기업의 뭐요? 기업의 내재 가치가 20조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선반영받을 수 있다라는 중점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올라갈 때 하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놓쳤다라고 해서 우리가 눌리면은 역시 이거 봐, 사기 주식이야, 끝났네, 이게 아니라 내재 가치가 20조인데 13조 갔다가 10조까지 빠졌어요. 뭐요?
눌림목으로 보고 이때 타점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격 매수라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잡아가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매수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차 전지로 분명히 2차 전지라는 이 테마 자체가 10배에서 15배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은 큰 돈을 번 개인들이 많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사놓고요. 사놓고 안 팔아요. 또는 사놓고 고가의 추격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평단이 올라가요. 내가 에코프로를 지금은 액분을 했지만 15만원에 샀다고 해서 15만원 평단이 아니에요. 올라가면 계속 산단 말이야. 50만원도 사고 100만원도 사고 평단이 이미 올라가 있어. 근데 주가는 빠졌어. 그럼 내가 아무리 큰 수익이었어도 추격 매수를 계속해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뭐예요? 평단이나 손실 구간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욕심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정확하게 주식에 대해서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욕심을 버리고 수익률 40%일 때, 80%일 때, 120%일 때 분할 매도 전략을 써서 매도를 하고 눌리면 또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욕심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줄 알아야지 수익이 따라온다라는 거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라고? 유한양행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유한양행 15만원 VI 가격인데 자,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50% 이상 수익이기 때문에 3분의 1 매도를 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우리 매도라는 부분은 분명히 언짢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주식은요. 가장 큰 게 심리예요. 심리. 내가 얼마나 여유가 있냐에 따라서 나의 마인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1억이 있는데 1억을 한 종목에 몰빵을 할 때랑 1억이 있는데 100만 원만 이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살 때랑 느낌이 어떨까요? 1억을 다 투자했을 때는 어때요?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겠죠. 자, 100만 원 투자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릇이 어느 정도 솔직히 저는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매도에 대한 타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내가 정확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고 싶다. 유한양행 관련돼서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한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꼭 유한양행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방이 이제 계속해서 입장 요청이 많기 때문에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요. 사람 너무 많아지면 사실 부담스럽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계속 받을 거니까 반드시 010-9201-6329 이쪽으로 유한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유한여행 관련돼서 완벽한 대응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니까짓 게 뭔데 유한여행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니가 뭐 자신감 있냐 라고 하시겠지만 유한여행 제가 분명히 FDA 승인됐을 때 미국에서 저녁 오후 8시에 승인 이슈가 떴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자, 무조건 올라가는 건 없다.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눌리면 매수하자라고 미리미리 다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저희 유한양행을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제가 이 승인됐을 때부터 언제입니까? 8월 20일 승인됐을 때부터 찍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초가 갭상승하면 이때가 매도 타점이다. 뭐죠? 단기적인 재료 소멸 나오고 나서 급등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내가 수익을 챙기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냐다. 욕심을 내지 말고 무조건 간다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유한양행 주가가 빠졌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8월 22일이죠. 날짜 보시면 언제입니까? 8월 22일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요 구간 8월 20일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자, 8월 22일로 잠깐만 우리가 올라가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요. 8월 22일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유한양행,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모두가 이런 식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의 회의감을 느끼고 제약주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항상 우리 이럴 때가 뭐다? 기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 투자자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침에도 오전에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자, HLB 뭐예요? 유한양의 흐름 보면 다시 반등할 것이다. 반등했죠? 그 뭐라 했어요? 셀레드 이게 현실이다.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3부토건 바닥 잡은 거 아니니까 기다려라. 자, 3부토건 볼게요. 반등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6월 20일 언제입니까? 이때죠. 올라가니까 다 난리가 났어. 아침에 모양이 이랬거든요. 더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랬거든. 뭐라 했어요? 바닥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무조건 들어오셔서요. 제가 정확한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당연히 무료입니다. 텔레그램방 무료로 대응해드리기 때문에 몇 번이요? 010-9201 자 6329로 반드시 유한 입장 남기셔서 제대로 된 대응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유한양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영상 이거 쓰고 지운 것도 없고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고 있고,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1대1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금 유한양에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더 사도 될까요? 지금 팔면 될까요? 이런 부분들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개인 투자자 생각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막 올라가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확한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유한 입장 남기셔서 무료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막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유한양행 관련돼서 이러한 기법들 어떻게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었는지, 세력들이 뭐요? 고의적인 지지선을 이탈시키면서 매집하는 방법들 전부 다 기법으로 설명드리고 있고, 제가 눌림목 나오는 N자형 파동 검색기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눌렸을 때 N자형 파동에서 검색기로 뜨는 건데, 이 친구 봐봐요. 제가 유한양을 보고 있는데 검색기에 안 떠. 왜? 눌림목을 안 주는 거야.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고, 이런 종목은 제가 절대 올라갈 때 사지 말라고 하죠. 근데 뭐요? 유한양행은 이거는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던 이유예요. 왜? 재료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기법 검색기까지 전부 다 공유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 유한 입장 남기셔서 반드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기법 검색기 선물로 드릴 거니까 이 기법 검색기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내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내라는 종목이 총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000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000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아,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네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네는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네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네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네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